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뉴욕을 방문, 한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주 재외동포가 한국 사회 공공외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위해 현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도입된 뉴욕 야외 식당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음 등으로 인한 반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8세 이상 모두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함에 따라 백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알약 형태로 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올해 안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천목.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천목. 가족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 가족에게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세요. 파이락 등 가족용 15%까지 할인. 천록정이나 250불 이상 구입 시에도 선물을 드립니다. 정관장.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뉴욕을 방문, 한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주 재외동포가 한국 사회 공공외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위해 현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17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미 동북부 지역 한인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뉴욕은 물론 뉴저지, 필라델피아,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한인 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민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됐을 때 온전한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온전한 독립을 위해 미주 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온전한 독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저는 온전한 독립은 언젠가 우리 한민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온전한 독립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과거 일제시대에도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독립운동에 나섰듯이 지금도 저는 여전히 우리 해외 동포들이 이 역할을 상당 부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했어요. 김 이사장은 특히 차세대 양성 사업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 한인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1년에 1,000명의 14세에서 25세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모국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고등학교하고 대학생들, 적어도 14세에서부터 25세 이 사이의 청소년들을 적어도 그 나이 때 한 번은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맥시멈 1년에 1,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요. 네. 적어도 국내에서의 비용은 저희 국내에서 부담을 하고 대신 여기서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한국에 보내는 것까지는 여기 한인회에서 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여름부터 저희가 숫자를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지금 1000명을 한 10,000명으로, 그리고 한 10년 정도 후에는 우리도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 우리가 청소년들을, 재동포 청소년 한 100만 잡고 있는데 그중에 한 30%는 할 수가 있겠다. 또 김 이사장은 동포사회의 중심단체인 한인회가 모범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정 역할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미주 총연 분규 사태를 안타까워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주 지역 한인회들이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지금 10년째 끌고 있는 미주 청년의 해결 방법은 저는 법원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어디서 지금 어떻게 총회를 하는지 그건 불문하고, 어디가 됐든 누가 미국에 있는 한인회에 더 많은 실질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한인회라 하면 공신력 있는 한인회를 얘기해요. 한 120여 개 정도 되는 실제로 활동하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 한인회, 특히 현직 회장들이 저는 그 정통성을 가리는 최종 결정권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복수국적, 재외동포청 설립, 입양인 시민권 법안 등에 대한 중요한 안건들을 언급하고 미주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재차 부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취임 후 첫 미주 지역 방문으로 LA, 애틀란타, 시카고, 뉴욕 등의 대도시들을 대표하는 한인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그동안 코비드-19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고생하신 그 미주 동포, 특히 뉴욕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우리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 된 만큼 여기에 걸맞게 우리 미국의 동포 사회가 전 세계에서 칭찬받는 그런 글로벌 코리안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 이후 도입된 뉴욕 야외 식당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음 등으로 인한 반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16일 뉴욕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일 야외 식당과 카페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야외 식당 구역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시의회까지 최종 통과하면 식당, 카페 등은 영구적으로 외부 식사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식당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영업을 허용하는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지난해 9월 야외 식당을 영구화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반발도 거셉니다. 소음과 쓰레기, 쥐 등으로 골머리를 썩는 주민들은 지난달 야외 식당 정책 영구화에 반대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가 야외 식당 정책을 없앨 경우 돌아올 업계의 반발 등 정치적 이유로 결단을 못 내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야외 식당이 생겨난 후 약 8,550개의 주차 공간이 사라졌고 도로 정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정부는 팬데믹 속에서도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만 명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8세 이상 모두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함에 따라 백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에서 접종을 실시하는 도시라며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공립학교 백신 접종센터를 오늘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까지 5세에서 11세 어린이 7만 2천 명이 백신을 맞았고 이 중 3분의 1이 넘는 2만 6천 명이 학교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았다며 학교 접종센터가 매우 효율적이어서 운영을 재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또 오는 29일부터 화이자 두 번째 접종을 위해 다시 모든 공립학교에서 접종을 실시하며 동시에 첫 번째 접종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어린이 접종이 몰려서 일부 학교 등에서 백신 물량이 부족해 접종 차질을 빚었으며 18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이 허용됨에 따라 백신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약 형태로 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올해 안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오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SBS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이자가 머크사에 이어 두 번째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식품의약국 FDA가 올해 안에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화이자는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팍스로비드라 이름 붙인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간에 임상시험을 중단할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fizer's drug, of course, in clinical trials recently was shown to reduce the risk of severe COVID hospitalization or death by 89% when given to high-risk people within 3 days of their COVID symptoms. 화이자 측은 빈곤 국가에도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국제의학특허풀과 복제약 제조 계약도 맺었습니다. 한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코로나 환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8만 5천 명가량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그 전주에 비해 14%나 증가한 것으로 10월 하순 이후 3주 만에 다시 8만 명대에 올라선 겁니다. It tells you that we're not out of the woods. I think it speaks to the importance of getting the vaccine and then when you're eligible getting the booster. 전문가들이 경고한 겨울철 재확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각 주정부들은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뉴욕주 코로나19 확진율이 지난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절반만이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5일 10만 1천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4,8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율이 4.8%로 치솟았으며 이는 2% 초반에 머물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무려 2배나 급상승한 것입니다. 또 뉴욕시의 15일 기준 확진율은 1% 초반에서 1.9%로 급상승했고 롱아일랜드는 무려 4.9%로 뉴욕시의 2.5배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3%, 퀸즈는 2.3%, 브루클린은 2.1%, 브롱스는 1.5%, 맨해튼은 1.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4.7%, 서포 카운티는 5.2%로 조사되면서 재확산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뉴욕시립대 공중보건대학원 여론조사 결과 12세에서 18세 자녀를 둔 뉴욕시 학부모의 51%가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겠다고 답했으며 13%는 접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12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거나 접종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56%로 조사됐습니다. 제니 델런 연방재무장관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 채무 불이행 데드라인을 다음 달 3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연방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의 세입 및 현금 유동성 현황 등을 설명하고 채무 불이행 데드라인을 다음 달 15일로 재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서명한 인프라 법안에 따른 것으로 재무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1,180억 달러를 이전해야 합니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돈을 이전할 수 있겠지만 다음 달 15일 이후 연방정부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조속히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가 라과디아 공항 경전철 대신 기존 전철의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지난달 케이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라과디아 공항 경전철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위촉해 대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항만공사는 시내버스 서비스 강화, 페리 서비스, 기존 전철 연장, 기타 신기술을 통한 이동수단 등을 제시했으며 이 중 기존 전철의 연장이 유용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만공사는 시내버스 서비스 강화 및 기존 전철 연장 등은 모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항만공사는 최대한 빨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최근 연방의회를 통한 인프라 예산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윤리위원회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지사의 회고록 승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뉴욕주 윤리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12대 1로 쿠오모 전 주지사 회고록, 미국의 위기, 코로나19 위기에서 배운 리더십의 교훈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더 이상 판매가 금지되며 쿠오모 전 주지사는 510만 달러에 달하는 회고록 수익금을 다시 출판사에 되돌려줘야 합니다. 당초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여름 뉴욕주 공무원이나 뉴욕주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회고록 출판을 승인했으나 뉴욕주 공무원들이 대피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출판 승인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은 윤리위원회 결정은 정치적 음모이며 호컬 주지사 등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취소 압력을 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신 중에 충신으로 알려졌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장관이 지난 1월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난입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무박탈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BC 방송 조너선 칼 기자는 자신의 저서 배신에서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장관이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는 방안을 장관들과 논의했으며 그중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 기자는 이 논의의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이를 확인했으며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맹목적 충성을 바친 인물로 외교관들에게 트럼프 지지를 강요하는가 하면 상원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이벤트성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입니다. 뉴욕시 새해맞이 행사인 볼 드로핑 행사가 올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개최됩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12월 31일 뉴욕의 전통적 새해맞이 행사인 볼드로핑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며 코로나19 접종을 마친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100%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역사적 순간에 동참해서 기쁨을 나누자 수십만 명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볼드로핑 행사는 뉴욕은 물론 미 전역, 심지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접종자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시경은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최장수 어린이 TV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 여기에 7살 된 한인 어린이 캐릭터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SBS 김정기 기자입니다. 첫 방송 이후 52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방영될 세서미 스트리트 스페셜에 등장할 인형 캐릭터 지영입니다. 오렌지색 티셔츠에 조끼를 입고 머리를 묶은 지영이는 7살 한국계 미국인 여자 어린이입니다. In Korean, traditionally, the two syllables, they each mean something different. And chi means like smart or wise, and young means like brave or courageous or strong. 전자 기타 연주와 스케이트보드 타기를 즐기고 떡볶이도 즐겨 먹습니다. I'm excited to share kimbap and tteokbokki and gogi and kimchi and japchae and all sorts of stuff.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 폭력의 실상을 보여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이딴 혐오 범죄를 계기로 인종과 문화 다양성을 다룰 필요가 있어 지영이를 창조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지영의 연기자이자 지영이란 캐릭터를 창조하는 데 직접 참여한 사람은
한국계 인형술사인 캐서린 씨입니다. Obviously is to help have Jiyoung help teach, what racism is, help teach kids to be able to recognize it and then speak out against it. 제작진은 지영이란 이름의 인형 캐릭터가 어린이들에게 다수가 침묵할 때 앞장서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설계도에 따라 주문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소위 파운드리 분야, 미국 내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 후보지를 오스틴시와 테일러시 두 곳으로 압축했습니다. SBS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삼성은 미국의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이후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테일러시 두 곳으로 후보지가 압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이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했던 오스틴시 프로젝트 세금 감면 신청서 일부를 철회한 걸로 확인되면서 테일러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좋은 위치이고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물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미국 측 요청도 있었지만 삼성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건 반도체 매출 가운데 메모리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해 비메모리 분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업체들의 설비 투자도 빠르고 공격적입니다. 파운드리 부문 압도적 1위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와 일본 구마모토 연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미국 인텔은 유럽에 1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에 직접 나서면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자 파운드리 업체들이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애플 전부 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5년 만에 미국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장 부지를 최종 확정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커네티컷주 뉴 가나안의 한 요양원에서 지난 9월 20일 이후 환자와 직원 등 8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기저질환이 있던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터전 헬스 및 아마존 홈케어가 직원 12,000여 명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88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탄핵 당시 민주당 법률 고문으로 일했던 다니엘 골드만 전 연방검사가 내년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퀸즈도로 순찰대에 근무하던 9년 경력의 뉴욕 시경경찰이 지난 15일 오후 6시쯤 롱아일랜드 마스틱 비치의 마리나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코스트코가 쿨레이드 음료 안에 금속이나 유리 조각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롱아일랜드 리버헤드의 3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프린스턴 대학이 앞으로 매년 100만 달러씩 500만 달러 기금을 조성, 한국학 기금 교수직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돕기 위해 5억 달러를 추가 편성, 올해 말까지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주최하는 차세대 평화통일 세미나가 오는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뉴욕시의원 23선거구 린다이 당선자가 강연할 예정이며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6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5분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